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FX School Dr. Crazy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프리미어 프로가 낫습니까? 다빈치 리졸브가 낫습니까? 혹은 2D 컴포지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낫습니까? 다빈치 리졸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를 해야 됩니까? 누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영상을 만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만지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져야 한다라고 하시면 다빈치 리졸브로 컷 편집하시고 퓨전에서 컴포지팅 좀 하시고 그리고 컬러 탭에서 컬러링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딜리버에서 영상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VFX를 조금 넣는다거나 아니면 3D 오브젝트를 좀 넣는다거나 하실 때는 이 블렌더를 사용을 하세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전부 무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블렌더 말고 다른 걸 좀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Unreal Engine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니티를 사용을 하세요. 이 두 프로그램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 실사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유니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유니티는 조금 떨어지고요. Unreal Engine이 이 실사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얘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니티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리얼리틱한 거는 언리얼이 더 리얼리틱해요. 그만큼 또 프로그램이 조금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3D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넣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유니티 쪽으로 가시고 좀 실사와 비슷하게 정말 진짜 같은 그런 영상, 그런 3D 오브젝트나 VFX를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Unreal Engine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이 정도가 혼자서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고요. 나는 영상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도 여러분은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그냥 단순히 편집자로 갈 것이냐, 컴포지팅, 2D 컴포지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혹은 VFX로 갈 것이냐, 이거를 세분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내가 컷 편집자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프리미어 프로 하세요. 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90% 이상이 프리미어 프로로 컷 편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하시는 게 취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자, 여기서 2D 컴포지팅으로 넘어가겠다, 2D 합성으로 넘어가겠다 하면 누크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누크로 가세요. 이 누크는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나오는 다빈치 리졸브의 퓨전 탭 있죠. 그 퓨전 탭만 따로 뽑아낸 것 같은 퓨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누크는요, 자유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빈치 리졸브나 퓨전 스튜디오에서는 노드를 여러 가지를 막 사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누크는요, 이미 만들어진 노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쉐어가 되고 있는 노드가 있어요. 그걸 하나 갖다 놓기만 하면 비 오는 장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D 컴포지팅을 배워서 내가 취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누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애프터 이펙트는 안 돼요? 애프터 이펙트요. 물론 애프터 이펙트를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이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는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 편집이 주된 업무니까 이건 레이어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레이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드로 쭉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로 올라가는 컴포짓 프로그램은요,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에펙트를 사용합니다. 영화는 물론이고 요즘 드라마들 중에는 영화에 버금가는 퀄리티를 가진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에펙트보다는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업에서는 대부분 이 노드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즉 누크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노드 방식의 프로그램은 표현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영상을, 효과를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프터 에펙트는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여기서 구현하기에 편한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에펙트는 기본으로 다루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누크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뭐 마야를 다룬다든가 후데니를 다룬다든가 뭐 제트브러쉬를 다룬다든가 이렇게 다루세요. 자, 이제 여기서 3D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3D 모델링으로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제트 브러쉬예요. 이 제트 브러쉬는 아시겠지만 정말 이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극강이에요. 극강. 얘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물론 무료 프로그램에서 블렌더가 얘를 거의 뭐 쫓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블렌더보다는 제트 브러쉬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이 제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제트 브러쉬만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99% 이상이 3D 맥스나 마야를 기본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이 교양 과목 같이 제트 브러쉬를 배우신다는 점이죠. 학원에서 배우더라도 마야를 배우고 제트 브러쉬를 배워요. 뭐 한 달 과정으로 해가지고 제트 브러쉬를 따로 배웁니다. 이 제트 브러쉬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왜냐?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지 이 테크닉적인 면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명령어가 많다든가 뭐 아이콘들이 많다든가 써야 하는 툴들이 많다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트 브러쉬는 거의 한 달 과정으로 거의 배우시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마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다 부수적으로 제트 브러쉬를 배워서 제트 브러쉬에서 모델링하고 그거를 마야로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리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네, 그래서 제트 브러쉬는 모델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트 브러쉬 꼭 배우셔야 되고, 자 이제 3D 그래픽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3D 맥스가 있고 마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렌더도 3D 프로그램인데 얘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블렌더를 사용하셔가지고 3D 오브젝트를 만든다거나 뭐 3D 프로그램, 3D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려요. 하지만 이것을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취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블렌더는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세요.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3D 맥스나 마야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D 맥스 마야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비슷한 성질의 프로그램인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프로그램인 건 맞아요.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하고 또 아직도
잘 튕겨요. 그래서 수시로 이게 파일을 세이브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D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폴리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서도 또 3D 맥스는 스트럭처나 이런 뭐 건물이나 메카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야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도 지원하고 सब디비전도 지원하고 그래요. 예전 캐릭터들 보면 왠지 뭐 어느 부분이 각진 부분들도 보이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सब디비전이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सब디비전을 사용하게 되면 공면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실자감이 리얼리틱이 더해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야 쪽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마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야 쪽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D 프로그램 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FX 쪽은요, 이 후디니가 최강이에요. 이 후디니만큼 강력한 프로그램도 없지만 또 후디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후디니 정말 강력한 FX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플로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모크, 이 파티클 쪽은 정말 엄청나요. 얘를 조금 따라가는 게 이제 흉내 내고 조금 따라가는 게 이 블렌더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면 소규모 회사에서 영상을 만들고 VFX를 다룬다고 하면 블렌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정말 퀄리티 있는 VFX를 만드시길 원한다면 후디니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분야가 있어요. 의상 디자인. 요즘 게임을 보면 의상을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요. 그 의상만 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벨러우스 디자이너라고 그 프로그램만 또 메인으로 다루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영상을 하신다. 그럼 다빈치 리졸브로 2D, 컴포지팅까지 하시고 3D하고 VFX는 블렌더로 하세요. 하지만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영상 쪽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컷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 2D 컴포지팅은 누크, 3D는 3D 맥스, 마야.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Z 브러쉬를 하셔야 되고 마벨러우스 디자이너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블렌더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X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후디니도 배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후디니는 최강인 만큼 배우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오늘은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나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